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8개월 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 격차가 해소되면서 다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과 해소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있는데 흔히들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떤 금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논할 때 의미하는 금리는 채권시장의 금리를 말합니다. 바로 국채시장에서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에서 2년 만기 이자율을 뺀 금리차를 말하는 건데요. 만기가 2년인 단기 국채 수익률이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을 보니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보다 만기가 긴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 게 정상 상태라는 전제가 형성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되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의 영향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은 3%라고 정하고 만기가 2년인 국채의 이자율은 3.5%라고 합시다. 만기가 2년인 국채라면 2년 동안 총 7%의 원금에 대한 이자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 투자자는 정말로 7%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명목금리와 물가 상승률, 그에 따른 실질 이자율을 알아야 합니다. 물가가 매년 3%씩 동일하게 오른다면 2년 후에 물가지수는 106.9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감안하면 연 3.5%의 명목금리를 보장받아도 우리의 실질이자율은 0.45% 수준인 거죠. 그렇다면 만기가 10년인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서도 실질이자율이 0.45% 수준이 되려면 10년 만기 장기 채권의 명목금리는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물가가 동일하게 3%씩 매년 10년이 오른다면 물가지수는 134.39가 됩니다. 10년 만기 장기 채권으로도 0.45% 수준의 실질 이자율을 보장받으려면 금리가 2년 만기 단기 채권보다 높아야겠죠? 같은 0.45% 수준의 실질 금리를 보장받으려면 2년 만기 채권은 금리가 3.5% 수준이면 되지만 10년 만기 장기 채권은 보장받는 금리가 4%는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이유이며 이걸 정상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장기 채권에 투자해도 단기 채권보다 실질 이자율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국채 시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기 채권 금리가 장기 채권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국채의 만기별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를 의미하며 각 금융기관들 간에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미국은 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을 차입하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채권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을 차입하는 비용이 낮아지므로 대출금리와 채권금리는 내려가게 되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국채는 만기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만기가 1개월이나 3개월 같은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기가 긴 장기채일수록 미래의 기준금리 전망에 따라 짧은 단시일에도 금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지만 1개월이나 3개월 국채는 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금리 조절을 하지 않는 한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기가 2년인 국채는 앞으로 2년 사이의 금리 전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변화폭이 커지게 되며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채는 앞으로 10년 사이의 금리 전망에 따라 채권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폭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은 채권 관련 매매를 해보지 않거나 채권 시장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요.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 채권의 만기별 특징은 기준금리의 동결 시기에도 미래의 금리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2020년에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은 기준금리가 2022년까지 유지되던 시기였죠.
그러나 10년 만기의 장기 채권은 2020년 말부터 이미 미래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또 10년 만기 장기 채권의 최고점은 작년 10월 달에 5%였죠. 당시를 기점으로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내려오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하는 2024년 8월 달이지만 장기 채권은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기준금리의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금리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장기 채권은 기준금리를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엔 미국의 기준금리와 만기가 3개월짜리 단기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만기 3개월짜리 단기 채권금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장기 국채 금리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 국채 금리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미래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상하지 않는 한 최대한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실업률 등이 오르면서 미래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도 실제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최대한 높은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며 늦게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렇게 만기별로 다른 특징으로 흘러가는 국채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저의 오늘 내용에 따르면 10년물과 비교 대상은 2년물이지만 더 쉬운 이해를 위해 2년물을 3개월물로 대체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장단기 금리 역전 대상은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금리 스프레드를 말하지만 참고로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금리 차이 스프레드도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따라서 움직이는 국채금리를 비교해봅시다. 이미 예전부터 기준금리의 인상을 선반영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장기 국채금리에 비해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자 장기 국채금리보다 훨씬 빠른 폭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단기 국채금리는 장기 국채금리를 추월하게 되고 바로 이 과정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 연준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해석도 됩니다. 실제로도 지난 20여 년 중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장 크고 가파르게 올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기준금리를 10년 만기 장기 국채금리는 똑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없던 것입니다. 이번엔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값이 0보다 큰 양수일 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정상 상태라고 하며 값이 0보다 낮은 음수로 갈 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모친 구간이 아까 설명한 10년물보다 2년물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구간입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는 값이 다시 양수가 됨으로써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전히 해소되고 정상 상태로 돌아온 모습인데요.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더 높은 상태로 접어들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8개월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부터 역전 상태가 해소되면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번을 제외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경우는 총 4번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들은 모두 여지없이 경기 침체를 불러온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 현상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단순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잘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역전 스프레드가 해소되면서 값이 양수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차가 더 큰 양수로 올라간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정상 상태로 그리고 그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기준금리의 인하기에 들어설 때 사람들의 예상보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훨씬 큰 폭으로 빠르게 내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빠르게 내려가는 단기 국채금리를 장기 국채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으니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채권 시장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경기 침체의 핵심은 단순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됐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제시하는 미래의 기준금리 점도표나 국채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수준을 상회하는 예상을 뒤엎고 미국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더 내려야만 하는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빠르고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장단기 스프레드가 빠르게 더 큰 양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 이 명제는 중간에 중요한 금리 메커니즘을 놓치는 말인 거죠.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 침체가 되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동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겁을 먹고 틀린 경제 전망을 한 다른 유튜버들에게 속아 채권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에겐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도 되죠. 최근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4%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위기가 찾아와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채권금리도 이미 내려간 뒤에는 채권에 투자할 기회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언론과 유튜버들은 또 고점을 친 채권 가격임에도 채권이 저렴하다고 투자를 부추길 것입니다.